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서미로입니다. 채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실화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의정부에서 지냈어요. 그때 당시에 의정부에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면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었거든요. 엄마, 아빠, 오빠, 저 그리고 할머니까지 같이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 초등고등학교 때 집안에도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고 저도 학창시절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대학교 때 다시 부모님이 고양시로 이사를 가면서 부모님 관계도 너무 좋아지고 저도 이 학창시절에 비해서는 안 좋은 일이 덜 일어났던 것 같아요. 물론 살면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의정부에 살 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은 부모님이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밖에 나가시고 할머니도 노인정에 많이 가시고 저희 오빠도 밖에서 많이 놀았고 저는 상대적으로 집에 많이 있었는데요. 거실과 안방에 TV가 각 한 대씩, 그러니까 총 2대가 있었어요. 저는 안방에서 TV를 보기도 하고 거실에서 TV를 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반대쪽에 있는 TV가 켜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안방에서 이렇게 만화를 보고 있으면 거실에 있는 TV가 갑자기 팍 켜지고 TV 소리가 들리고 가서 끄거든요. 그러면 얼마 뒤에 다시 또 TV가 켜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켜지기도 했는데 그 컴퓨터가 켜질 때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띡 이런 켜지는 소리가 있는데 컴퓨터를 켤 때 살짝만 눌러도 켜지잖아요. 예전에 있던 그 본체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꾹 눌러야지 켜졌었거든요. 약간 압이 있어야 돼요. 제가 TV를 보고 있거나 제 방에 있었을 때 띡 하면서 거실에 있는 컴퓨터가 저절로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좀 놀라서 얼어붙어 있다가 가서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 책상 앞에는 그 스탠드 불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스탠드 불은 손가락을 딱 갖다 댔을 때 터치를 살짝 하면은 불이 딱 켜지는데 그때도 띡 하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띡 누르면 꺼지고 안방 문과 제 방문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제가 TV를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으면 띡 하면서 제 방에 스탠드불이 켜지는 게 보여요. 그럼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거든요. 그러면은 얼마 있다가 띡 하면서 꺼져요. 심할 때는 마치 저를 놀리듯이 띡 띠릭 띠릭 하면서 되게 여러 번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무섭기도 한데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좀 순수해갖고 그렇게 불이 켜지고 꺼지고 또 TV가 켜지고 꺼지고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썩 물러가라 막 이렇게 소리쳤어요. 근데 그렇게 소리치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이 조금 덜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계속 견뎠던 것 같아요. 이 일은 제가 초등학교 내내 그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간씩은 덜해졌던 것 같았는데 더 신기하고 미스테리한 점은 저녁에 부모님이 귀가하시고 나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매일 허다하게 있는 일이었어요. 전기 코드를 빼놓을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별로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전류가 잘못 타고 넘어가서 저렇게 켜지나 보다 어린 마음에서는 그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T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막 무서워서 눈물이 날 것 같다거나 오들오들 떤다거나 이런 게 없이 약간 시크하게 받아들였는데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나이가 다 들고 나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나서 그런 일이 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가위에 많이 눌렸는데요. 항상 이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학창시절 내내 학교에서 엎드려 잤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형상이나 존재를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가위가 눌려서 겨우겨우 진땀 흘려서 딱 깨고 나면 또 가위예요. 그 가위를 또 깨고 나서 내 방이네 다행이다 했는데 그것도 가위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가위에서 깨도 가위고 가위에서 깨도 가위고 이런 일을 초중 고등학교 내내 겪었고 그런데 이런 게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빠가 가위에 너무 자주 눌리셨거든요. 가끔 아빠가 먼저 방에서 잠드시고 늦게 식탁에 앉아서 뭐 야식을 먹을 때가 있으면 아빠가 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소리를 치세요.
그러면 엄마가 가서 깨우시는 게 그냥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나중에 아빠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꿈을 꿀 때 꿈 내용이 아빠 몸이 큰 배에 닷에 묶여져 있는 상태로 바다 끝까지 떨어지는 그런 꿈이었대요. 근데 그걸 되게 자주 꾸셨고 저희 가족도 그냥 되게 별일 아닌 것처럼 저도 가서 깨우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 지 고작 한 몇 분 안 됐거든요. 5분? 근데 아빠는 왜 이렇게 늦게 깨웠냐고 하면서 막 호통치셨는데 아빠한테는 그게 막 1시간, 2시간처럼 느껴지셨대요.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공포스러우셨으면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싶고요. 저희 오빠 또한 가위를 좀 많이 눌렸는데 저희 엄마는 좀 그런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빠, 오빠, 저 3명이 정말 그냥 일상적으로 가위에 눌렸고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겪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포 썰을 풀 때 사람들이 가위 눌린 썰을 되게 스페셜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게 특별한 일인가 싶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전자기기가 켜지고 꺼지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기도를 많이 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다 제가 괜찮은데 어떤 형상이나 귀신의 모습만은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저는 그건 좀 무서울 것 같으니까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다행히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정부를 벗어난 이후부터는 미스테리한 일이 거의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냥 살면서 일어나는 사고 같은 일은 가끔 있죠. 그래서 그 기도가 통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소리로 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어릴 때는 메신저가 카카오가 아니라 네이트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였는데 제가 그 메신저로 헤드셋을 끼고 화상 채팅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화상 채팅을 했어요. 둘이 화면만 켜놓고 그냥 거의 얼굴 한 번씩만 확인하고 각자 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지금 거의 오가지 않는 조용한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소니 헤드폰을 끼고 있었고 굉장히 음질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컴퓨터에 연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 귀 한쪽에서 갑자기 여자 목소리로 야! 이러는 거예요. 제 귀에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헤드셋을 빼고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화면을 쳐다보면서 눈이 동그래졌는데 재밌다는 듯이 다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야야야야야 여자가 이러는데 제가 패닉이 와갖고 헤드셋을 빼서 던지고 막 소리 지르니까 집에 있던 엄마랑 오빠가 막 뛰쳐오는 거예요. 그때 시간도 한 초저녁 6시 7시쯤이었거든요. 컴퓨터 빨리 지금 저거 꺼달라고 막 해갖고 갑자기 오빠가 와서 종료해주고 그때부터 그 헤드셋은 아예 그냥 안 꼈어요. 그 이후로는 네이트온에서 화상 채팅이란 거 자체도 아예 안 하고 그랬고 그 전에도 제가 친한 남사친이 있었어요. 그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전화기 수화기로 통화를 했거든요. 무선 전화기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잘생겨갖고 여자친구가 굉장히 자주 바뀌고 자주 생기고 그런 친구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랑 통화하면서 자기가 여자친구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생겼어? 뭐 어디 학교 다녀? 이러면서 통화했어요. 그때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통화를 하고 있는데 걔가 막 나 여자친구랑 얼마나 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나 촉 좋지. 너 한 2주 가서 헤어지겠다? 이러면서 걔가 야 저주하지 마 이러면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제 수화기에서 여자가 하면서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점점 근데 볼륨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으로.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장난치지 마 왜 그래? 했더니 친구가 뭐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자 소리 못 들었어? 여자가 괴성 지르는 거? 했더니 뭐야 나 무서워 하지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일단 끊어봐. 끊은 다음에 제가 식은땀이 막 나는데 진정하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지금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거 못 들었냐? 했더니 친구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혼선이 됐나? 옛날에는 그 전화기에서 혼선이 많이 돼서 다른 집 통화 내용이 가끔 들리긴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옛날 일 같죠? 그 이후로 뭐가 들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괴성 지르는 앞뒤로 어떤 목소리나 말 내용이 들리진 않았거든요. 그 2번의 경험이
제가 겪었던 일 중에 가장 미스테리한 정도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어릴 때부터 그 귀신 같은 거 보여주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장 잘 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 저보다 나이가 더 몇 살 더 많은 언니 오빠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때 대학생 청년부 오빠가 저희한테 들려줬던 이야기예요. 이 오빠의 친구분이 의정부에 사는 분이었어요.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대요. 신학대학교를 나와야지만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 그 신학대학교를 다니시던 분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용돈이 좀 필요해서 초등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과외 알바를 했는데 아마 한 8살 학생의 집에 갔대요. 그래서 되게 잘 가르쳐야지, 잘해줘야지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딱 그 집에 처음 갔을 때 아이는 보이지 않고 어머니만 거실에 있었대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아이가 남자아이고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이야기요? 했더니 그거는 한번 만나보시면 알 거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아니 무슨 한 1,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짜 심하게 어두웠대요.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고 막 펄쩍펄쩍 뛰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고,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조용하고 되게 의기소침해 보이고 너무 얼굴이 어두워서 어디가 아픈가 싶었다는 거예요. 초면이다 보니까 외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별 내용 없이 안녕, 나는 오늘부터 공부를 가르치러 온 무슨 선생님이라고 해, 반가워 했더니 아이도 네, 안녕하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럼 한번 우리 책 펴고 공부해볼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선생님 하고 불렀대요. 이야기해봐, 뭐 할 말 있어? 했더니 공부 시작하기 전에 들을 말씀이 있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봐 했더니 여기 방 안에는 선생님이랑 저 말고 다른 한 명이 더 있어요 이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얘기가 뭐 기싸움 하나? 장난하나? 생각을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그냥 원래 제 방에 계속 있었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디 있다는 거야? 말해봐. 그분 눈에는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딨어? 그랬더니 저기 책상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 하면서 선생님이 그 책상 밑으로 가서 가리켰대요. 근데 학생이 아니요. 다시 이쪽 침대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디 여기 있어? 침대 어디 여기 있어? 했더니 아니요, 다시 천장으로 도망갔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 자리에 갈 때마다 S극과 N극처럼 밀려나면서 이 존재가 자꾸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아니 원래는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이 다가갈 때마다 자꾸 도망가요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선생님이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기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운으로부터 이 존재가 조금 지는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자꾸 도망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선생님이 느끼기에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한번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물어본 건 언제부터 이런 게 보였어? 라고 했더니 그냥 제가 기억나는 순간부터 보였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계속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기 때는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이 학생이 유치원생 5살, 6살 이때부터 기억이 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그럼 그게 사람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람이랑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더니 그 의정부역 지하상가가 굉장히 넓게 옷가게랑 이런 뭐 핸드폰 가게 같은 게 많거든요. 마치 강남역 지하상가처럼 돼 있어요. 거기에 간 적이 있대요. 근데 거기가 의정부에서 자기가 갔던 데 중에 가장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고 또 저도 이걸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의정부 지하상가를 갔는데 그냥 이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슝슝 이렇게 다 통과하는 존재가 있고, 하반신이 없는 상반신만 딱 잘린 상태로 바닥에 붙어서 쭉 이렇게 이동하는 존재도 있었고, 어떤 귀신은 몸이 세로로 잘려서 앞으로 걸어가는 존재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고 있는 귀신들의 모습은 사고가 난 것 같은 조금 흉측한 모습의 귀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무서웠겠어요. 너는 이거를 엄마한테 말씀드려본 적이 있어? 했더니 네, 근데 엄마가 안 믿어요. 그냥 제가 장난치는 줄 아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도 별로 믿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 무섭지 않냐? 했더니 너무 무서운데 엄마가 믿어주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데 이 선생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움을 주진 못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신학대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이런 말도 덧붙였대요. 아파트 밖에 여러분 사는 집 창문 밖으로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 빨간 십자가가 많이 보이시나요? 이게 사실 요즘에는 많이 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의정부 살 때도 아파트 10층 높이쯤에 살았는데 창문 밖을 딱 내다보잖아요. 그러면은 빨간 색깔 십자가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거의 세다가 헷갈릴 정도로, 원래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보다 별로 인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정부 위치가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이 났을 때 굉장히 격전지였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너무 많았고, 그런 데에는 아무래도 귀신이 많기도 해서 교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미스테리한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신축 아파트였고 첫 입주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매일 가위에 눌리고, 사실 가정 안에서도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터의 기운이 안 좋았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의 실제 경험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모아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하고 있을 때나 설거지를 하실 때,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잠이 안 올 때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